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단기 4350원 음력 개천절 기념 학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현정회와 서울국학원이 공동 주관합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정부 공인 단군 표준영정이 국사교과서에서 사라졌다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사교과서에는 고조선에 관한 그런 내용과 그 기록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다는 많은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 마지막 2019년에 개정된 국사교과서에서 드디어 지금까지 쭉 기재되었던 단군영정이 사라진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과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학술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군의 표준영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949년에 대정교에서 정부의 공인을 받은 영정과 1978년 현정회에서 정부의 공인을 받은 표준영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국사교과서에 기재되었던 올라와 있던 단군 표준영정은 현정회에서 1978년에 공인받은 영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국사교과서에 기록된 이 단군 표준영정은 최근 2019년에 개정된 검정 국사교과서 외에는 계속 꾸준히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단군 표준영정이 국사교과서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마지막 검정 교과서에는 이것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그나마 고조선의 그 기록이 단 3쪽이나 4쪽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마저 빠졌고, 또 고조선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표준영정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사교과서가 11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미 군정기부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자, 이 10차는 2015년에 진행되었고, 지금 이 문제가 됐던 국사교과서는 2019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10차까지는 전부 단군 표준영정이 국사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2019년에 검정교과서에는 전부 한 6, 7개 정도의 검정교과서가 통과되는데요. 그 교과서에 전부 일사불란하게 다 빠졌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은, 복학 활동가들은 이것이 빠진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잠깐 스톱. 네, 지금까지 국사교과서는 굉장히 많이 10차까지 거쳤으니까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많이 이제 이렇게 편집이 되었죠. 또 겉표지도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근데 중학교 국사교과서에 가면, 그러면 단군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신뢰되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군정기부터 3차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는 비슷하지만 분량이 많고 자세하게 되어 있고, 청동기 시대와 금속 변경기 시대를 거치며 BC 7세기까지 상향 적용되어 있고, 건국 시기는 BC 2330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건국을 설화해서 신화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강역을 교육과정에서 따라서 표시하지 않거나 요하지역이나 요동 평양지역으로 해놨고요. 단군조선 이후에 이만조선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설명하고 있으며, 한사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세한 편이고, 이 지역에서 위치를 한반도에 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조선을 한반도로 이제 주로 비전하고 있다는 거죠. 단군조선 계승국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계승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해방 이후 80년 초까지는 단군조선 관련 내용은 저자에 따라서 내용과 그 표현이 많이 다르다. 우리가 단군조선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2096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일설에는 지금 많이 좀 논란이 약간 좀 있지만은 단군이 한 사람이 아니고 47명이라는 단군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군의 조선이 굉장히 그 문명과 문화와
국력이 굉장히 강성했다는 그런 일부의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 다음에 또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재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동 거울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유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되었다는 거죠. 중학교 교과서의 4차 교육부터 6차 한번 볼까요? 민족의 기원을 만주와 요소로 보고 있다. 이것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만족할 만합니다. 청동기 시대를 BC 10세기로 이제 끌어올렸다. 이게 6차 과정은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인데요. 지금은 이 청동기 시대가 약간 25세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초창기의 국사교과서는 BC 10세기까지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강역도 요서지역이나 한반도 지역으로 되어 있고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기록과 한사군을 당군조선의 일부 지역에 설치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계승국가가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나 계승관계는 여전히 나타나요. 이게 무엇이냐면 단군조선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북부여라든지 고구려, 백제의 뿌리가 고조선인 건 거의 확실한데 이런 것들이 강군조선과의 관계가 전혀 서술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북부여가 생긴 것처럼 어느 순간에 고구려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군조선과의 계승관계가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단군조선의 제천문화보다는 열국대 제천문화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뭐냐면 열국대 제천문화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해의 무천, 그 다음에 그 삼한의 그 소도 제천문화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뿌리인 단군조선의 제천문화는 전혀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서술이 안 돼 있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사교과서의 단군조선의 세례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사실 단군조선이 훨씬 더 산동 지역까지 일부 이렇게 단군조선이 문화를 펼쳤고 세례법이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교과서에는 이렇게 만주 지역 정도, 요동 지역이고 이렇게 고조선의 세례법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 노란색 부위가 이제 고조선의 세례법입니다. 그런데 이 한강 지역, 지금 중부 지역 이남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부 지역 이남에는 고조선이 강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의 대표적 유물인 비파형 동검은 물론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고조선 강역에서 나오고 있는 청동거울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고인돌이 이 남쪽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 거죠. 고창 그 다음에 이 화순 지역의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부지방 이남에는 이 고조선이 강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는 사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난 변한 마한이 있었다고. 근데 지난 변한 마한은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여기에 있던 고조선의 유민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사만을 세우고 백제를 세우고 신라를 세웠다라는 것이 일부 교과서에도 조차 있고 많은 역사 기록에 되어 있는데 이 고조선의 이 강역이 중부지방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국사교과서를 편집하는 학자들이 정말 염두에 둬야 될,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 중부지방이나 왜 고조선의 강역이 아닌가? 고조선이 아닐 리가 없죠. 여기서 엄청난 많이 유물이 나오고 고인돌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고조선이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사만은 고조선 이후에 고조선 이후의 역사지 고조선 시대에는 내가 당연히 고조선의 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단군 표준영정이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죠. 7차 교과서에 17쪽에 보면 2009년에 나온 중학교 교과서에
국정교과서 17쪽에 단군영정이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하냐면 단군영정이었고, 단군의 고조선 건국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오래됐음을 나타내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영정을 수록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군영정을 수록하면서 그 그림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시사해주고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7차 교과서의 이제 표준 앞에 그 책자 표지인데요. 그래서 이 표준영정이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도 야기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단군조선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가 떨어지는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7차 고등학교 사업소 2009년도에 고등학교, 약간 이건 이제 중학교인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33쪽에 단군 표준영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는 17쪽에 수록되어 있고, 이거는 거표지고 중학교, 이거는 고등학교 거표지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건 뭐죠? 예? 백제 금동 대향론. 이건 굉장히 잘 거표지의 그림 사진으로 잘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에는 고구려의 개마무사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이런 사진을 이게 수록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이 당시만 해도 국사교과서의 거표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에 거표지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정말 의미 없는 사진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한번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백제금동대항로, 그다음에 고구려 개나무사 사진, 이런 것들 정말 이거 하나만 보도 사진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정말 오래됐다는 것을, 굉장히 찬란한 역사를 이렇게 이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0차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국사교과서는 국정이었다가 중간에 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정으로. 또 국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검정으로.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은 검정입니다. 단국의 건국신화와 고조선. 그래서 이 편령정이 되어 있고, 천재교육이라는 이 책에는 이렇게 단국 편령정이 수록되어 있는 거죠. 2019년에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정된 2019년 11차 개정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혀 단군영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거표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우리의 무슨 궁궐도 나와 있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고구려의 개마무사라든지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백제 금동 대항로라든지 이런 그림, 대표적인 그림에 비해서 이 사진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의미가 별로 없고 그런 상징성도 없습니다. 자, 이것도 더해요. 지금 2019년도에 검정 교과서 한 7, 8개 되는데요. 아까 이것은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주식회사 비상교육에서 교육부의 검정을 받아서 나온 출판한 한국사 교과서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단군 편집영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참고 좀 통탄할 일은 이 국사교과서의 거표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거표지를 보고 이게 국사교과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그림인지, 네?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를 갖다가 이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거표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것을 편집한 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국사교과서를 이렇게 거표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없으면 단군 표준영정에다 수록하든지, 아니면 지나간 국사교과서에 백제 금동 대항로라든지, 그 다음에 고구려 개마무사라든지 하다못해 고인물 하나를 딱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을 게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참 통탄합니다. 깨보십시오. 지나가는 거. 여러분, 백제 금동 대항로는 그 문화적 가치라든지 그 상징성이 대단합니다. 백제 금동 대항로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세밀한 그 작품성과 그 예술성은 정말 전 세계 학자들도 굉장히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고구려 개마우사 말 타고 화살을 쏘는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희사성이 있는 겁니다. 아, 고구려 때는 말을 정말 잘 탔구나. 그리고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그걸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파르티안 사법을 활 쏘는 방법,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사진을 넣어야지. 이게 지금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이거 지나가는 국사교과서인데, 이거 화성, 수원의 화성. 저는 안 되면 이런 성이라도 하나 이렇게 여기다가 법해지 될 텐데, 참고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2019년도 천재교육 국사교과서의 법해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진. 이런 것도 보십시오. 제가 안 되면 이런 거, 고구려의 고궁벽화, 무용청의 벽화 수렵도 이런 거라도 하나 딱 하면 얼마나, 여기에는 수많은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거죠. 화살 이야기, 활 이야기, 파르티안 말 타고 가면서 뒤돌아오면서 할 수는 있고, 이거는 이런 뒤돌아오면서 말 타고 할 수는 이런 기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고구려 이외에는 맨날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무술을 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사가 쓰고 있는 이거 뭐라고 하죠? 오관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 오관, 새 깃털. 이 새 깃털은 고구려 유민들은, 고구려 국민들은 새는 해를 상징하고, 새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늘의 천손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생들이 쓰고 있는 그 깃털 모자 있죠? 그 졸업식 때 그런 것이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거라도 그 사진을 올려야지. 뭐 사람 지나가는 그 사진을 갖다가 그냥 국사교과서에 법해지로 수록했다는 것은 참으로 참 한심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나라도 까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생들이 쓰고 있는 이 오관, 하늘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국보 280초입니다. 이것은 천지인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세밀한 이 예술성이라든지 이 작품성은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 딱 국사교과서에 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지난 국사교과서의 대표적인 표지 사진입니다. 태부하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역사관입니다. 단군령도 사라지고 고조선의 푸른 역사의 서술도 참 형편없이 지나가고, 작년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죠.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육기본법에 있는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삭제하라는 의도가 뭐냐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그 뜻이 너무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에서 빼고자 한다. 참 한탄할 일입니다. 이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부 홍익인간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 좋은 그런 깊은 뜻이 있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거기까지 잘 모르시는데, 사실 홍익인간은 천손민족이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상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민족은 하늘의 아들이며 하늘의 상징인 순수함과 그 다음에 양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이 홍익인간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홍익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홍익인간이 애매모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홍익인간은 또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죠. 단군이 나라를 단군한 검이 세운 고조선의 건국이념. 이것이 4,355년 동안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DNA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홍익인간 정신이 가슴속에 심어져 있는 거죠. 겨울에 까치가 굶어주지 말라고 감을 다 제대로 안다고. 인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모든 자연과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뜨거운 물을 물에 마당에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지렁이나 그런 벌레들이 죽을까봐. 이런 그 홍익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속에 가슴 속에 DNA로 심어져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인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기본법에 보면 우리 국민을 홍익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삭제하려다가 국학원이 다른 민주단체와 강력하게 철회 촉구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국회의사당에서 앞에서.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삭제를 개정안 발의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교육기본법에서 사라지는 홍익인간 문구를 지켰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이 국사교과서에 2019년에 단군영령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홍익인간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이 교수들이 그런 의견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편집하는 교수들, 학자들의 의견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국사교과서에 단군을 지워버리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아주 이 단군의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했죠. 그래야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용이하니까. 그런 친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국사교과서에서 단군영령이 사라지고 홍익인간 문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국사교과서에 단군조선의 단군의 표준영령이 사라진 것, 홍익인간 정신이 사라진 것, 그 문구가 사라진 것을 국민들이 한번 보시고 정부나 관계 기관에 강력하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항의도 하시고 이것을 같이 지키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대한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사교과서에서 전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던 단군안건 표준영정이 2019년 11차 개정 국사교과서에서 일시에 사라졌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개천절은 물론 단군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홀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3대 국경 1인 개천절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있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 이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사교과서가 국정이었다가 검정으로 변경되기도 했고 다시 국정이었다가 최종 검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에서는 몰라도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일부 국민들은 국수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학자들이 국사교과서를 만들면 안 되니까 검정 국사교과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대한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국사교과서가 국정이어야 하는지 검정이어야 하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국악원 정명길 사무처장님, 이 질문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정이었다가 검정이었다가 다시 국정이었다가 검정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토론과 논란이 있고 많은 다양한 의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의 국사교과서는
국정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교과서는 검정으로 하면은 더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그런 이 이론과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 실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다양한 그런 이런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이어야 되는가? 국사는 우리의 정신을 녹여낸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와 우리의 역사와 철학,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왔는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왔는가 하는 것을 국사 교과서에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역사와 철학의 정수가 우리 교육기본법에 심어져 있는 홍익인간으로 4글자로 딱 이렇게 교육기본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부 다 역사, 홍익인간 철학, 홍익인간 문화, 홍익인간 역사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 교육기본법 2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홍익인간과 이런 문화와 역사, 철학을 이 교과서에 담아야지 다른 거를 담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학자가 검정으로 말을 바꿨을 때 다른 학자가 나는 그 홍익인간 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단군 표준영정 나 이거 읽고 싶지 않다. 네? 난 여기에 반대다. 난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교과서가 그 내용이 얼마나 그게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국정교과서로 하게 되면 국수주의로 흐르고 싶다라는 그 의견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는 어떤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실현이 되며 이러이러한 것들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주되 그 기준 하에서 이 교과서를 만들어야지. 이 검정 교과서 만들으니까 단군 표정 없어지고 홍익인간 없어지고 뭐 고대사 이런 상고사의 이 내용은 3페이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검정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그 찬란한 역사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알아야 되는 그 상고사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의 역사는 한쪽도 안 됩니다. 많아봐야 두세 쪽.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사 교과서는 반드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과서는 저는 검정을 해도 된다고 보지만은 국사 교과서만큼은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이 현정에 보시다시피 현정의 단군 표준영정 얼마나 이 표준영정 하나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국사 교과서에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현대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의 핵심 홍익인간을 상징하는 단군 표준영정이 사라진 검정 교과서는 내가 보기에는 지향하고 국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2년 개천절 기념 학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대한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